상간소송, 정말 사랑과 전쟁이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리운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간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정말 사랑과 전쟁이죠. 내 배우자가 누군가 외도를 한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에게 접근을 하여서 의도적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에 정말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소송을 담당하는데 그중 하나가 상간소송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간행위라 함은 쉽게 말해서 불륜행위를 가리킵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다른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는 않죠.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꼭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니까 이게 가사소송인가 아니면 민사소송인가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 중에는 이혼 사유가 불륜행위에 의한 것이라면은 상간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가실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손해를 입히게 되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한 행위도 되지만 또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이 제가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혼인계약이에요. 혼인계약을 하면서 우리는 정조의 의무도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계약을 위반한 행위 그리고 그 계약을 다른 제3자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나의 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 하는 것이 이제 상간소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면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내 배우자의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상간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와중에 내 배우자와 또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구분을 하시고 민사소송적인 상간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률 규정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의 또는 가실로 상대방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혼인을 한 사람이라는 것,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에게 접근을 하여서 상간행위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경우가 가장 기본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의뢰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 사람들 상간행위 한 거 내가 똑똑히 알고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해달라 라고 막연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와 그걸 알고서도 불륜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 측은 내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분명히 주장할 것이며 상간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게 상간행위가 아니다. 그냥 단순한 친구 사이의 어떤 교우관계에 불과하다 라는 정도로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 상간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은 억울하게 패소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증거들을 어떤 방식으로 과연 확보해야 되는가? 불륜행위나 상간행위는 정말 두 사람만의 은밀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또 채택하세요.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의심되니까 좀 추적을 해달라. 혹은 상대방 배우자의 자동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던가.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행위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간행위에는 그렇게 거창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의 어떤 통신 대화 내용을
입수를 하실 수 있거나, 또 이제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을 서로 애칭으로 호칭하거나 지속적으로 좀 불륜행위를 형성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면 당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 전화번호, 혹은 계좌번호, 주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보는 조금 변호사들께 제공해 주시는 것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간소송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까요? 준비 기간 동안은 소송을 좀 은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사실 증거도 수집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봐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만큼은 빨리 끝내기를 희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런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를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불륜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소송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저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혼인을 파탄내고 또 내 가정을 파탄낸 상대자에 대해서 1억, 5억, 10억 큰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건 정말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남이 어떤 상간행위를 한 기간, 이런 것들을 참작하여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하시기보다는 적정한 금액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정하신 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소송 비용을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도움도 되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간 배우자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또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 상간소송의 포인트죠.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3,000만 원 그 이상의 어떤 상간소송의 손해배상금 소장을 받게 되면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뜻하지 않게 반성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반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간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간행위를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죠.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상간소송 진행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께서도 굉장히 괘씸하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소장을 진행함과 동시에 내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의 불륜행위를 멈출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와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울 텐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아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민사 전문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이혼소송 또는 상간소송에 대해서 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셔서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였습니다.